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백유성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12주차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1강, 2강, 3강을 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이 지금 강의를 업로드 시킨 지 며칠 지났는데 여러분 아직 3강 강의를 많은 학생들이 시청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동영상 강의가 12주 이상 지속되고 여러분도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것이 대단히 피곤하기 때문에 강의를 틀어놓고 보지 않거나 강의 일부분만 보는 그런 학생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영상이 강의를 찍기 위해서 저도 대단히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코디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수가 지루한 강의를 지루하게 하면 여러분들도 짜증나고 강의를 하는 교수도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인해서 여러분 강의실에서 만나면 여러분 훨씬 더 스킨십도 하고 여러분 개개인의 얼굴 표정도 보면서 제가 맞춤식 질문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13주차 1강에서는 지난 12주차 1강, 2강, 3강에 관해서 간략히 요약하고 강의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2주차 1강, 2강, 3강의 내용은 지난 1학기 때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내용을 약간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 흑판에 14주차 강의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 비슷한 내용을 교수가 다시 강의를 찍어서 올린다는 것도 비경제적이고 또 강의의 연속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불필요한 강의 내용을 편집한 다음 여러분들에게 1강, 2강, 3강을 이렇게 다시 편집하여 12주차 강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일주일에 3시간짜리 강의를 1시간 15분 이상 강좌를 찍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 충분한 강의로 인정되었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1시간 25분을 찍어서 최소 25분 그러니까 3시간 강좌 같으면 75분 이상 강의를 하도록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가 1학기 때는 14주차 되었던 강좌 내용들이 이번에는 12주차로 이 시강자로 늘어나고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 다소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로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12주차 강의에서는 1강은 24분, 2강은 26분, 3강은 23분, 24분 30몇 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해서 75분 정도의 강의를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시청하도록 유튜브에 업로드 시켰습니다. 12주차 1강에서는 자본주의 기업의 대표적 형태인 주식회사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대규모의 자본을
모으기 가능한 기업의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주식이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정권 시장이 있어서 정권을 주식을 거래하는 그런 시장을 말하는 거죠. 국가가 공인해 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코스닥, 코스피 같은 이런 시장들이 있고 미국에서는 나스닥 같은 정권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권 시장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 승인해주는 그런 제도, 이것을 상장 제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스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주식회사의 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과거에는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날은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합니다. 현금 흐름표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1년에 한 번씩 결산해서 대중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시제도라고 합니다. 그죠? 공시제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주식 가격을 검색하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그럼 호텔신라, 그럼 웅진,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얼마다 하는 걸 여러분 다 알 수 있죠. 알 수 있다. 그죠? 실시간으로 주식이 사고 팔고 하는 거래된다. 그죠? 거래된다. 그래서 이런 그 회사들의 손익계산서, 손실과 이익이 났는가 안 났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계정 과목,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그러니까 현금, 그 다음에 당좌자산,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본, 부채,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표로 만들어서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는 물론이고 그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시제도다. 그죠? 공시제도. 그래서 그 주식회사들은 그 공시제도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1년에 매출이 얼마이고 그다음 거기 들어갔던 비용은 얼마이며 이익은 세전 법인세를 내기 전에 이익은 얼마인데 법인세는 얼마를 내고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내기 전에 이익이 47억인데 법인세는 7억 내고 40억 정도를 당기순이익으로 우리가 공시합니다. 그러면 주주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연말에 생긴 이익을 주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 받는다. 한 주당 얼마의 비율로 배당을 받는다. 배당은 현금 배당도 있고 현물 배당도 있습니다. 그죠? 현금. 이 돈으로 받는다. 그 현물 배당은 주식으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는 그렇지만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조합원에게 이제 또 이 배당을 하겠죠. 그죠? 조합원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식회사나 이런 그 법인들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정확하게 제대로 된 기준에 따라서 이 사실대로 공시해야만이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그럼 그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려는 그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죠. 그런데 적자가 났는데 적자라는 것은 여러분 불가역적이죠. 그죠? 적자.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식 용어로 적자라는 걸 불다는 것을 악가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적자 난 것을 옛날 오래된 사업가들은 아까 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 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붉은 글자로 손해가 나면 붉은 색의 잉크로 적어 넣는다. 이익이 나면 흑자는 금을 흑자 아닙니까? 그죠? 금은 글씨로 적어 넣는다. 그래서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흑자인 것처럼 표시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경영자들이 있다. 그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메이크업 할 때는 화장한다고 얘기하죠. 화장, 그죠? 그러나 연극 배우들이 메이크업 하는 것을 우리 화장이라고 하지 않고 분장이라고 합니다. 분장, 그죠? 분장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적지 않고 가공의 숫자를 적어서 이 조작하는 것을 분식 회계라 한다. 분식, 그죠? 분식. 우리가 뭐 분칠해서 맨 얼굴을 이 분칠해서 가리듯이, 그죠? 분식 회계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흑자가 나는 잘 되는 회사다 하면 금융기관에 가서 돈도 빌리기 쉽고 투자자들이 우리 주가를 이렇게 우리 주식을 구입할 때도 있습니다. 이 흑자나는 회사 주식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자나는 회사 주식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 이익 나는 회사를 주식을 사야만이 여러분 연말에 배당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조작하는 비윤리적인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서 엄격히 처벌받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습니다만 일일이 또 그걸 다 이렇게 적발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단히 큰 거제도에 있는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에도 분식회계 몇 년 동안 이 회계 자료를 이게 한번 속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꼬리에 물듯이 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죠?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다시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 생기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기관, 외부의 감사법인들입니다. 공인회계사들이 모여서 회계법인을 만들고 그 회계법인에서 공정하게 자본금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주식회사나 이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본주의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이죠. 또 지주회사, 그런 계열화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또 12주 1강에서는 벤처 기업에 대해서 얘기했죠. 벤처. 여러분 뭐 벤처 캐피탈, 벤처 기업, 엔젤 투자자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벤처 기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혁신적 중소기업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크지만 성공하게 되면 대박을 터뜨리고 실패하게 되면 쪽박을 차는 기업이 바로 벤처 기업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벤처 기업도 대단히 창의성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다음 기업 있으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주 2강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기업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자본주의 경제가 대단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많이 있다, 그죠? 자본주의 경제는 여러분 시장과 고객이 대단히 중요하고 시장은 이 경쟁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경쟁. 여러분 여러분 사시는 집 근처의 전통시장에도 가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사는 양주의 덕정역 근처에도 5일마다 장이 서는데 12일, 17일 이 장이 섭니다. 장이 서면 이 장에 매번 오는 뭡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은 장돌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요즘은 트럭에다가 자기 팔 물건들, 뭐 이불을 판다, 아니면 생선을 판다, 뭐 닭발을 판다, 야채를 판다, 화분을 판다, 이런 걸 갖고 5일마다 여기 오늘은 뭐 덕정장, 내일은 의정부 장, 이런 장 서는 날짜가 다 다르니까, 그죠? 우리나라 전통 재래시장 장은 5일마다 쓰니까. 그래서 여기 지나가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생선가에 고등어를 파는 분들이 있고 닭을 파는 분들이 있지만 고등어하고 닭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시장에 난전에서 파는 것하고 고정적인
이런 대형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하고 그다음 백화점에 파는 것 가격이 다 다르죠, 그죠? 이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경쟁 아닙니까? 이런 경쟁이 있어야만이 인간의 그 뭡니까? 이 욕망을 자극하고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좋은 물건을 골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사유재산 제도를 기반으로 한 경쟁,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 지나친 경쟁이 어떻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대단히 큰 불리한 요인이 된다. 자, 제가 눈이 안 보이는 그 시각장애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각장애인 같으면 제가 길거리를 다니는 거 대단히 힘들겠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물론 시각장애인들이 교수로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점자를 통해서 공부하고 또 이 상대방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 시각장애인들 안마사, 그 명학교에서는 안마사, 안마 교육을 받아서 안마사 자격증을 주고 그분들이 안마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이런 그 약자들, 장애인이라든지 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아니면 또, 이 시니어, 아주 이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그런 데다가 나이가 들어서 특별히 뭐 이렇게 노동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이런 사람들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 경쟁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불리하단 말이죠. 그죠? 또 이 결혼 이민원 이런 많은 분들 이 한국어 서툴다.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미국이나 호주나 이 외국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경쟁하려면 어느의 그 한계 이 대단히 큰 문제겠죠. 여러분 저도 뭐 영어를 수십 년 동안 공부했습니다만 이 스피킹 스포큰 잉글리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영어권 사람들 쓰는 이런 대화, 구어체 이런 것들은 늘 일상적으로 안 듣기 때문에 대단히 약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그거는 당신 그런 표현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하기도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그걸 복지 자본주의 혹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회적 기업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호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12주 2강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오늘 그 13주차 강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12주차 3강에서는 제가 여러분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을 특강 자료를 중심으로 문경의 도시재생센터에서 지난 6월 달에 제가 특강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이 PPT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남을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죠? 자기가 자기한테 유익하고 자기에게 도움되는 이런 것들이 물론 뭐 그것이 전혀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보다는 남을 우선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나 사회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가치가 사회적 가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업, 그 다음 행동주의 기업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회적 책임, 뭐 SK의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런 성과를, 사회적 가치의 성과를 경영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또 그 중요한 그 경영자 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기업 중에 하나가 SK입니다. SK인데 그래서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파타고니아 아웃도어 생산하는 회사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파타고니아 의류라든지
뭐 여러분 여러 이런 아웃도어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파타고니아에서 생산하는 이런 티셔츠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쉬 같은 영국에서 영국 회사죠. 화장품 회사입니다. 비누라든지 뭐 이런 그 세제 같은 거 만드는 화장품 회사.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뭡니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데였습니까? 행동주의 기업이다. 행동주의. 그죠? 행동주의. 과거에는 기업이 이익만을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코로나19처럼 이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이 미세먼지라든지 이 공기, 우리 이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전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그죠? 인구 밀도가 낮은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어떻습니까? 뭐 2m의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이 훨씬 수월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워낙 인구가 많아서 여러분 전철 같은 거 타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고 또 출퇴근 시간에는 옆 사람 뭐 숨이 내 얼굴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인구 밀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사회 이런 국가에서는 이 뭐 공기 대단히 큰 문제다. 공기 그죠? 그럼 또 여러분 뭡니까? 물 문제죠. 물. 바다에 있는 생선들, 이 미세 플라스틱, 이 큰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 그죠?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유해 쓰레기들이 결국은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자원이 지구가 순환되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죠. 여러분 뭐 우리가 늘 세수하면서 그다음에 샴푸하고 목욕하면서 쓰는 이 비눗물들이 하수를 통해서 흘러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간다면 그게 다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비를 통해서 내리고 또 이게 우리 땅속에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되어서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곡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밥을 늘 먹는데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곡식,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살 같은 이런 데에도 이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대단히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젊은 우리 인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의 미래, 우리 인류의 행복 이런 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아직 마음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와닿기는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또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12주차 1강, 2강, 3강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13주, 14주차 이 두 주 정도의 강의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13주차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해 줄까 하고 이 궁리를 하다가 자,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13주 차에서는 좀 얘기를 해주고 14주 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14주 차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큰 동력은 우리 인류의 부를 대단히 큰 폭으로 정대시켰다. 우리 부를 정대시켰다. 그죠? 정대시켰는데, 이 인류의 부를 정대시키는 가장 강력한 경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다. 이 공산주의에서는
뭐라고 우리 선전합니까? 여러분 우리 통일전망대 같은 데 가보면 뭐라고 저 북한의 이 편말들을 붙여놓고 선전합니다. 세금 없는 나라. 우리 세금 없다. 세금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담배 피우는 학생들은 담배 사면 담배 그 안에 담배 세금 엄청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술을 구입하면 술에 대한 세금도 있습니다만 이런 간접세도 있고 직접세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세금 자본주의 사회는 이 세금을 또 경제활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이걸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는데 사회간접자본 공항이나 항만이나 철도나 이 발전소나 이런 걸 만드는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자 여러분 제가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났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2000년대에 태어났죠. 2000년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난 시기의 경제적인 이런 그 수준하고 지금 이 경제적인 수준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의 소유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그때는 뭐 자동차 제대로 된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가 없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 강력한 경제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회주의산과 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가 부를 정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를 정대시켰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불평등을 심화시킨 거예요. 불평등. 그 불평등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없는 사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이 차이가 커진 거예요. 옛날에는 한 마을에 잘 사는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사는 거 보면 뭐 큰 차이 없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이 불평등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초래한 부작용입니다. 금융자본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금융자본주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첫 시간에 여러분 그 돈은 빚이다 하는 그 EBS 다크 프라임 보셨을 텐데 이 은행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용화폐를 통해서 끊임없이 빚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라임이라는 옵티머스 펀드 같은 이런 것들이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투자하면 돈 번다 했는데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지자본주의, 그 누구를 위한 자본주의인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3주차 1강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복지자본주의와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해관계적 자본주의 우리나라 한국 현실에 대해서는 2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